도봉, 도봉.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GB를 같이 진행할 호키 시바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인사 편집부. 이게 뭐가 좋다. 잘 먹히더라고요, 요즘에. 자, 여러분들 영화 즐겁게 보셨나요? 목소리가 작다. 많이 좀 지친 것 같아요. 즐겁게 보셨나요? 네. 저도 3번 봤어요. 3번 보셨죠? 네, 3번 봤고 어땠나요, 호키님?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 다 지금 처음 와서 처음 감상하시는 거죠? 다 그러시겠죠? 저는 일단은 그 어떻게 봤냐는 말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에 속으셨습니까? 속았죠. 저는 두 번째 볼 때까지만 해도 비밀 요원이 이제 어디 있는가. 뭔가 있었는데 내가 놓쳤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배우가 마르코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이거 뭔가 마약에 관련된 게 있을 것이다. 이거 무조건 뭔가 나온다. 저자는 사실은 에스코바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해서 그렇죠. 그것을 보는 순간 감독이 장난인지 완벽하게 속았구나. 완벽하게 속고 심지어 네. 이 제목만 보고 저희 집이 결심했잖아요. 이거 흥미가 드는데 진짜로 에이전트. 계열받는 포인트는 이게 이 브라질 버전 공무새 같은 건가 이러면서. 사실 집이 선배가 이제 막 이것저것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 제목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GV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막 하지 않아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골라서 하고 이러는 편인데 에이전트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흥미가 돋는군 이러면서 했는데 바로 저는 보자마자 저 바로 이제 쌍꺼 종판해가지고 소리가 이러는데 완전 속았죠. 완전 좋았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좋게 좋은 어떤 감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더 얼마나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 자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봤을 때는 네. 와 너무 화가 나고 취소할까 생각을 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이 브라질에 왜냐하면 저희가 브라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죠. 그렇죠. 사실 브라질하면 생각나는 뭡니까? 축구밖에 없었고 호나우두 분명 호나우두 호날두 그런 건데 근데 브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래서 시크릿 에이전트였구나.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감상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사회적인 뭔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또 이제 나름 어떤 또 좋은 좋구나 하니까 되겠네. 근데 실제로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봤고 좋은 영화다. 좋은 영화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랑도 되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 군사 독재 이 시절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좀 미리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브라질의 그 상황을 알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구나. 네. 알아요? 브라질 그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네요. 알죠. 이제 알아요? 네. 굉장히 한번 좀 방금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브라질이 다들 속으셨을 거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요?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박살낸 거죠. 이 민주주의를 박살낸 게 어떤 그 누굽니까? 그 어떤 자가 그렇게 브라질 나쁜 사람이 브라질의 대드맨 브라질 굉장히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죠.
브라질 과학자입니다. 야 오늘 좀 세게 높네 지금. 아무튼 명함이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상황에 그럴 설명이 아니죠. 아니 그 상황을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아예 차이가 나요. 그래요. 우리 처음에 맨 영상 영화 처음에 주유소에 시체 죽어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혼자 주인공만 혼자 저거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경찰 와가지고 저거 때문에 왔나? 관심도 없죠. 관심 없죠. 그게 어떤 이 독재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단면적으로 좀 보여주고.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게 세 번째 때 딱 알았어요. 아 그래도 처음에는 모르셨던 두 번째까지도 저는 계속 기대하고 봤다니까. 근데 아 뭘 시크릿을 하는 걸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우처럼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심지어 이가 꿈속에서. 그 영화 끝날 때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프리미엄 스릴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화에 지금 여기. 근데 이거 홍보 진짜 거짓말이다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긴 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십니다. 찰랑 영화 관계자 여러분. 이거 광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써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프리미엄 스릴러 하면 무조건 처음에 죽어있던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열사람 말이야. 쟤를 파헤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좀 감상에 혼란을 줬다. 아주 솔직한 평가는. 네. 너무 좋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죠? 하여튼 뭐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뭐이 영화 자체가 일단은 2시간 한 40분 이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하여튼 그 이 영화가 꽤 불친절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불친절한 영화인 것 같아요. 좀 맞죠? 불친절한데 싸가지가 좀 그래도 감독이 양심이 있는 게 이 기록 보관소에서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그 오래전이죠. 여자분 둘이서 이제 관객이 이해 못할까봐 네. 너 지금 어디 듣고 있어? 77 크리스티아나 뭐 해간 다음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사실 가면이었대 이러면서 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네. 갑자기 주교권 끼고 있으니까 이거 시대가 아니었나?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거조차 약간 좀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첫 번째 봤을 때는 네. 저 여자 둘도 지금 뭐가 있다. 이래서 정보에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도 계속 보니까 나름 그것까지 안 넣었으면 정말 이해하기 너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 자체가 너무 좀 안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셀로, 아르만도, 알만도, 뭐 줄리안, 아니 뭐 아무튼 이게 그리고 그거 기억나세요?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잖아요 아르만도가. 네. 그래서 그 대표가 아무 이름이나 대표라고 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름이거든요. 세스, 피스카네, 세븐네, 세븐네 이러면서 모르게 찾아본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름은 그냥 길, 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야지. 근데 그것조차 이제 그거에 대한 장면이 한 번 나와서 우리 거기서 그 채찍꾼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서로 이름 가명 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조차 어떤 하나의 아르만도 씨 얘기를 이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거가 어떤 연출적인 또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시절에는 그걸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이 어떤 인물들은 본명이 나오지가 않고 맞아요. 거의 뭔가 중요한 사람인데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흐릿하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되게 의도된 느낌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확실하게 이름으로 말할 수 없고
다 가명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심지어 한스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인종을 가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태인인데 독일문으로 자신을 그냥 바꿔서 그 사회에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영화에서. 그렇죠. 그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연출이었던 거. 시장 말고는 아니 시장도 가짜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흐릿하게 다 연출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떤 독재 정권에서 개인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막 했다가 얼마 안 뒤에 어머니처럼 존재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정체성조차 되게 흐릿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표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계열받는 분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뭐 어머니였나? 아내 저 어머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니의 그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네. 아르만드 어머니 말고 아내도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응. 왜 돌아가셨는지는 그건 모르는데 그거는 자세히 안 나오죠. 장인어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장인어른 아니다. 그 저기 처음 만나는 하숙집 할머니 같은 분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더 지켜줘야 될 그 사람을 데려가냐. 그런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건 없어요. 그냥 그 인물들의 대화로만 맞아요. 쟤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리고 거지. 심지어 아르만드는 아들한테 엄마가 왜 죽었는지 설명하는데 그냥 뭐 병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열.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영화에서. 말하고 나니까 이런 영화가 왜 뭐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가명 얘기가 나와서 제가 네.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는 저 김남지 씨는 가명을 쓰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본명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코끼리 씨가 생기고 그것도 가명이죠. 그러니까 가명 뭐 스테이지 이름인데 예명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명. 그거를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거는 왜 우리는 이러고 있지?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지. 왜 있을까? 저도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제 가명이 좀 후회돼요. 혹시 계기가 있습니까? 김반지랑 있어요. 네. 중학교 때 제 아이디였어요. 인터넷 아이디를 그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이디를 지을 때 제가 내 아이디를 진짜 멋지게 지어가지고 김준영, 부천 김준영 뭐 0928 이런 정보를 다 하면은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다 싸우잖아요. 그럼 얘는 내 정보를 알기 때문에 너무 불리해요. 좀 무섭죠. 네, 뭐 욕을 하더라도 김준영 씨발새끼라고 하면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는 무조건 의미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김뚝딱, 김똑딱, 김간지, 김통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게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들으세요? 하여튼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이미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가명을 쓰고 있어요. 결국엔 다 가는 거죠. 살아가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다 본명이 있겠지만 가명에 인스타 아이디가 있을 거고 가명에 그 카카오톡 프로필이 있을 거고 가명으로 이제 저기 익명 사이트 같은 데 나가가지고 욕하고 욕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시크릿 에이전트와 다름이 없다. 유튜브 아이디도 다 가명. 유튜버에 잘 본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있으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은 것 있을 수 같은데. 있어요. 근데 이제 가명은 우리 사회의 필수인데 근데 이때 가명은 생존이에요. 생존을 위한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 시절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가명을 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혹시? 모르겠죠? 있겠죠. 있겠죠.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는 분은 없어서 아는 분은 없는데 하여튼 뭐 있겠죠.
그 소감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이게 되게 많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뭐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한국과 또 좀 비교했어 어떤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정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저런 국가가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좀 이렇게 좀 국민을 컨트롤하려는 탄압하는 그 과정이 사실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니발을 하잖아요. 축제 막 시끄럽고 다들 축제 얘기만 하고 있고 사람이 뭐 죽어나가는데도 계속 춤추고 하고 축제 상황에서도 추격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뭐 사람들 죽어 있어도 경찰이 와서 아 우리 지금 축제 통제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잔치와 뻑적지근한 그런 귀신 얘기나 상어 얘기들이 훨씬 더 그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게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탄압, 뭐 군사 독재 이렇게 하면은 뭐 악마의 가서 사람 때리는 거 생각하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 내에서는 사실 그런 장면이 그냥 되게 본격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 상어 다리가 뭐 이런 이상한 막 그런 것들 카니발에서 몇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한스 같은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어떤 이미지들, 그런 사건들, 그런 그 당시에 흘러나오는 그런 유언 비어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 시절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그냥 영화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짝 간접적으로 사람 패고 있는데 그게 되게 조금 세련 되게 수준 높은 어떤 전달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 독재 군사정권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히 하고 보여줬는데 보고 나서 뭐 물론 세 번을 봐야 되지만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보고 나서야 아 저런 맥락이었구나라는 게 오는 게 굉장히 이 영화의 좋은 포인트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열받는 거는 주인공님이 만두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안 나오지 않나요? 아 그냥 신문 그림으로 그냥 띡 하고 끝나는 거지. 거기 진짜 속 터지는데 그죠? 진짜 속 터지는데 진짜 저게 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경위로 무슨 사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4천 받은 사람이 죽였겠죠. 아 그 설탕은 네. 설탕 그 장면. 그 약간 그 보면서 저 뭐 생각했냐면 이 영화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리얼 킬러들은 다 약간 뭐 조선족이라든지 좀 하위층으로 묘사될 때 되게 많잖아요. 그 되게 제가 말합니다. 험지에서 그냥 부르는 그렇죠. 신세계에서 결국에 그 해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설탕 같은 사람. 네. 병원에서 오신 세 분이 그냥 칼 샤워를 봐가지고 다 죽인다고. 그분들이 참 그 대단하죠. 이게 거의 사달라 이것처럼 가격 평가하실 때도 4천 2천인데 4천 성금 2천 4천 원. 심지어 서비스로 다 죽여주세요. 저희들은 다 줘요. 심지어는 그 의뢰하신 분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서비스. 그 설탕이 미치겠어요 진짜로. 저희 그렇게 안 세게 생겼는데 근데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설탕이 주셨을지 아닌지는 그것이 아무도 모르죠. 네.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림은 설탕맨이 주겠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설탕맨 입장에서 보세요 마지막에 진정이 강해요. 근데 알만도 했는데 거기 설탕맨이 느꼈어. 좋은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바로 앞에 가서 사진 딱 보고 아르만도 맞죠? 연기를 진짜 잘하잖아요. 아예 잘 안 쳤잖아요. 정말 내 이름은 아르만도 아닌데 누군가 뭐 부르나 보다라고 했는데 진짜 놀면서. 근데 한 번 더 불러요. 아르만도 너 맞지? 맞지 처음 내가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그냥 다짐하고 바로 딱 가는 게 참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역시. 근데 그거를 진짜 그 설탕맨님의 총알로 돌아가셨는지가 알 수 없다는 게 참 저는 그게 너무 슬프고 일단 그리고 마지막에 일단 그 뭐야 그 아드님이 의사신데 의사. 그 말이 좀 굉장히 좀 슬픈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우리 아빠에 대해서 당신이 더 잘할 것이다. 기억이 나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도 않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한 사람을 이렇게 쓱쓱쓱 지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쉬운 거고 심지어 너무 쉽게 벌어지는 일이다. 아들이라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무슨 덧을 조스 얘기만 해요. 아들이나 해라 진짜. 자기 조스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결국에 조스 봤다는 얘기만 하고 봤는데 진짜 미치는 새끼야 아예 그냥. 조스 매니아죠. 얼마나 아르만도가 조스를 안 보여줬어요 그냥. 조스의 진영을 그렇게 못 버리고 심지어는 그 영화관조차 그 조스를 사용했다가 그 조스를 진짜 돌아보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 우리가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스캔들 나면은 막 정권이 뭐 덮으려고 지금 했다. 뭐그 카우치가 바지 벗었을 때 지금 뭐가 덮으려고 하고 그런 맥락이랑 굉장히 또 맞닿아 있는 거 보면은 이 영화에서도 조스 뭐 사람 다리가 걸어다니면서 그런 괴담들이 그 당시에는 또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로 힘들었으면 그걸 또 믿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재상영해서 또 막 보여주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일부러 막 그런 것들을 막 틀어주고 하면서 이제 좀 이거 좀 해도 되는 얘기지 모르겠는데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3D인가 해서 그때 당시에 영화 아니에요 하더라 하여튼 S? 3S? 맞죠? 3S라고 해가지고 그때 근데 엑스 스모크 그때 영화계가 되게 발전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좀 이런 오락거리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 이렇게 정신머리 없게 만들고 사람들. 전두환이? 그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두환 좋아하는데. 하여튼 지금 한국 배우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배우들.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 주인공 와그네르라고 쓰던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하여튼 이 나르코스라고 하죠. 에스코바라고 하죠. 에스코바님께서 우리가 이분의 에스코바로 좀 접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에스코바로 거기서 진짜 카리스마 있는 중년의 퉁퉁이 스타일. 퉁퉁이로 나오시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살짝 놀랐던 게 그 에스코바한테 살을 많이 찌우신 거더라고요. 여기서 딱 보는데 굉장히 미남이신 거예요. 완전 미남이에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잘생기셨네. 그리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힘이 다 빠진 연기를 하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존재만 하고 계세요. 에스코바 때는 딱 등장하면은 카리스마가 바로 힘이 느껴져요. 그냥 스크린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머리를 좋아할 정도로 이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는 정말 그냥 그 소신이 그 자체로 나오고 저 사람이 왜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생각이 계속 하죠. 언제
시리에서 이거 알아. 너의 초능력은 뭐니? 초능력이 뭐야? 그 숨겨둔 빨리 그 캐릭터를 보여줘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그런 나약한 어떤 한 개인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여튼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고 저는 좀 놀랐어요.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저 처음에 사실 몰랐어요. 나르코스 그러니까요. 이를.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하나 또 나오는데 오도키어 몰라요. 라는 한스. 한스? 네,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제 라스푸티의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고 등장하시는 독일 배우분이신데 이거 찍고 돌아가셨대요.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된 거예요. 하여튼 이분 나온 거 중에 되게 훌륭한 영화들 많으니까 보시면 좋겠죠. 그 연기가 진짜 잘했죠. 여기가 어땠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바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상처 보고 싶어? 멋졌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총상이라고 하는데 그 약간 좀 지혜 같은 그 총상이 오해지면 좀 그렇게 그런 거.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총상을 못 읽어서 그래서 배우들도 굉장히 연기 잘했고 저는 사실 시장님도 좋았어요. 시장님. 네, 시장님도 그 능글능글하면서 정말 악역이다라는 얘기를 좀. 시장님? 서장. 아니 시장이 곧 서장이 나가더라고. 근데 이만큼 이 의도적인 연출을 그렇게 잘 하시는 시장님이 사람까지 헷갈리게 하는. 아니 자막을 좀 크게 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 배경이다 보니까 사실 음악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음악이 특이해요. 네, 음악이 굉장히 좋았고 이 브라질 악기를 그러니까 브라질 주로 나오는 악기들 있잖아요. 특히 퍼커션이랑 어떤 관악기 같은 것들로 이 테크노 트랜스 같은 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장르의 음악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마지막 추격신 할때 휘고 이거 반복하는 그 음악이 있어. 근데 그 크레딧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 크레딧 올라갈 때도 이상하게 오르는 거 같은데 어설픈.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도 생각해볼까요? 분명히 뭐가 더 나오겠지. 이 음악이 음악이 진행이 되겠지. 진행이 되겠지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약간 아이콘 뭘 느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브라질 음악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모르겠어요. 좀 이거를 좀 그것도 연출적인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고 저는 또 브라질 영화 하면 또 촬영이 이 비주얼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컬러풀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랑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브라질 영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좀 어릴 때 CQ가 저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브라질 영화니까. 브라질 그거 말고 또 있나? 뭐가 있었을 텐데 생각나는 게 저는 시티오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화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지 되게 진하고 이 색깔이 되게 강렬하고 알록달록한 게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알록달록이 좀 많죠. 남미 쪽이. 자동차 컬러들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되게 컬러풀합니다. 어제 지구에서 얘기했던 그 시청률 사진 그것도 브라질 영화는 아니지만 브라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진짜 더 실제 브라질 좀 많이 닮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알록달록해요. 알록달록해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차 색깔을 그런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차 색깔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축구 유니폼도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조합은 일단 6살 때 시작하는 조합이잖아요. 펠카스 처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쉽지 않은 조합이죠. 노란색, 파란색. 근데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 배경만 담아도 그러니까 하늘색이랑 같이 비교를
있는 일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볼 일도 별로 없고. 근데 그건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세계를 좀 다녀온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브라질을 가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웃지? 꼭 집하는데 브라질 무시합니다. 네, 브라질 무시하세요 지금? 브라질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건 맞다. 그리고 이게 영화가 불친절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또 되게 특이한 건 엄청나게 느립니다. 페이스가 굉장히 느려요. 아주 느립니다. 정말 느리고 정말 느리고 일단 언어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브라질 포르투갈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 나조차도 이렇게 지금 이걸 과하게 느리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저보다 좀 많이 어리고 이런 세대들은 이제 이거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집에서 본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변태되신 겁니다. 뭐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그런가 그렇게 있구나. 근데 저도 요즘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쇼폼에 너무 중독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그 생각을 네. 확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런 영화를 많이 봤을 텐데 이제는 이걸 보니까 이거 좀 슬슬 빡센데. 왜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좋아하는 스타일은 처음에 딱 해가지고 시체 있으면은 5초 안에 또 터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경찰 오자마자 5초 안에 뭐 터지고 그렇죠. 담배 주기 전까지 사건이 한 4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상어에서 시체가 나왔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1초로 띡띡띡띡 터져야 되거든요. 이거 범인이 누구야?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네. 범인이 누구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정체가 빨리 나오고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나오고 싶으면 답이 아예 해답을 안 주잖아요.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 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우리 이런 영화 진짜 다 조금씩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감독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도파민에 미쳐있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해주는 거죠. 이런 미디어 트렌드 따라서는 안 돼요. 상어에서 다리가 나와서 그때부터 우리 도파민이 거의 다 집중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30분이 지났는데도 몰랐지 하면서 없어. 땀이 되고 있어 계속.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죠. 네. 진짜 그리고 연출도 너무 선별적이니까. 한전 시대군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요새로 넘어간 다음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이제 저는 그 인상이라는 영화가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가서 뭔가 좀 밝혀지는 하나도 안 밝혀지고 니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 USB 안에 그리고 그 중간에 이거 어쩌라고 이러시는데 끝이 이거 진짜 너무한다. 끝까지 어떤 이런 극적인 뭔가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완전 뭔가 의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젊은 놈들 반지 요즘 젊은 것들은 약간 그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 인정이다. 뭔가 지금 삐져 있어요 감독님. 그런데 그거 좀 느껴집니다. 네, 뭔가가 지금 영화계에 대해서 일침을 다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막 논란한 한마디 하고 싶어. 야, 너 왜 그따구로 찡이라는 걸 이제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좀 인상 깊었던 저는 너무 많은데 저는 좀 의외 진짜 개인적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거 찔까봐 지금 좀 두려운데 절대 안 겹쳐 이거. 절대 안 겹쳐. 오케이. 만두님이 그 장인어른 찾아가요. 처음에 찾아갔을 때 찾아가가지고 딱 그 창문을 이렇게 보거든요. 바깥에 풍경은 여기 막 피레이라고 써져 있고 바깥이 보이면서 나는 이 풍경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딱 그 풍경을 비춰주는데 진짜 한 2초 정도 풍경을 쓱 비춰주면서
왼쪽 아래를 보면은 중앙선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진짜 차가 쌩쌩 가고 있는데 네. 중앙선에 그냥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난 그래서 저 때는 정말 혼란스러워. 2차 때 네. 저 키워드가 외웠어요. 저게 왜 저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연출일 수밖에 없어요. 연출 아닌 거야. 아니 연출일 수밖에 없지. 감독이 계속 그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저기 사람이 그냥 뚱딴지같이 서 있으면 그거 이씨 뭐야 하면서 안 들리겠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말한 부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진짜? 이게 연출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약간 저희도 뻥튀기 막 길에서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그때 시대상을 그린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때는 중앙선에 그냥 서 있는 놈도 있더라. 브라질은 이렇다. 되게 거슬렸어요. 저의 주법 정신과 여러 가지가 반응하면서 아니 중앙선에 지금 노란선이 두 줄이 그어져 있는데 절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 한 명이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있는 게 인상 거고 얘기하지. 대본 봐보세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다 너무 재밌는 장면이 많았지만 그 설탕 부 장면이 일단 몇 피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져버리신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슈터씬 비슷하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제일 도파민 도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슈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브라질 그 거리 한복판에 거리의 시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기억나세요? 래퍼 한 분 계신데 그 성동분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거기 왜 계신 건지 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인이에요. 거리 시인. 그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번에 그 메시지를 얘기하죠. 메시지가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갖고 써놨어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거리 시인. 내일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하지 말라. 저 거기서부터 저분 좀 색다른데? 그 다음 이루기 만세. 집단적 게으르며 영원하. 죄송합니다.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이분만 저는 심상치 않았어요. 좀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도 어쨌든 감독님이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거 완전 100% 연출이죠. 연출인가? 그러니까 연출이 당연히 그 배우 섭외해서 오디션도 보셨을 거예요. 야, 너 한번 거기 한번 해봐봐. 애드립이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거로 그냥 그분을 거기다 그 장면을 넣은 거는 완전 100% 연출이지. 밀어라. 근데 그 메시지도 결국엔 감독이 의도였을까요?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거리의 시인님의 메시지만큼은 아주 훌륭했다. 완전 뜬금없긴 했습니다. 그러긴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도망가고 누가 누굴 심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안 죽이고 그냥 심지어는 그 가고 있는 그 이렇게 붙잡잖아요. 말 들어요. 네. 그 총알도 싸거든요, 사실. 생각난다. 그런 미쳐버린 시대에서는 정말 미친 사람이 안전한 것이다. 저는 지금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독재정권과 어지러운 세상에서 막 이쪽 저쪽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화끈하게 나는 거리시 자기 할 말, 내말 이해하지 마. 내일 할 일 모레 해라. 너 어디 가냐? 잘 와봐라. 그게 어쩌면 제일 행복한 삶일 수 있다. 근데 열정 하나만큼은 저 인정.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멋있었어요. 그렇게 가면 쓰고 도망다니면서 살 바에는 나처럼 있어서 할 말을 해라. 야뭐 이틀 뭐 전지 그거 해서 뭐하냐 야처럼 이렇게 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 그리고 영화가 쓸데없이 섹스 장면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뭘 표현하는 건지는 뭐 대충 뭐가 있겠죠.
시대상하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시대상하니까 시대에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그때 그래서 그래서 굳이 저기서 그지? 굳이 여기가 기록 보관소에 하는 이때는 이래나? 이러면서 굳이 그리고 저기 영화 오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재밌었고 계속 하더라고요.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카니발이어서 그런 건가? 일단 축제는 아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 마지막 장면으로 가자면은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USB 하나에 담겨있는 그 이런 엄청나게 길고 그리고 치열한 서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딱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도 그렇고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되게 애매하고 우리가 모르고 잘 알 수 없게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기억되고 싶은지 앞으로 인간지와 호기심의 새끼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저희들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다 갔구나 왜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지 아니면 좀 그래도 내가 있는 소리 짓거리도 같다 뭘까요? 저희가 사진을 지금 많이 찍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것도 기록이 되겠죠. 아주 오늘 저는 저는 이걸 예상해서 오늘 브라질 스타일로 입고 왔어요. 브라질리언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부디 저희를 너무 이상한 애들로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근데 저는 사실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냐보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봤자 정말 거대한 존재가 작정하면 우리 그걸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건 마치 이 영화에서의 그것과 똑같네요. 네. 그냥 싹 없어질 수 있겠네요. 싹 없어질 만주씨처럼. 만약 지금 대통령이 우리 쥐를 봤는데 그리고 정권이 그랬어요. 야 홈페이지 야 저거 갑자기 이게 그냥 뭐야? 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있었어? 뭐였지? 세영 이가 누구지? 이러면서 그렇더라. 집에 아내분이 계시잖아요. 내일 일어나서 그 누구였더라? 누구지? 왜 칫솔이 두 개지? 이러는 말이죠. 참 다행히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네.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저희가 잘 이런 걸 살아가겠습니다. 더 잘 지켜나가야죠. 그렇죠. 저희의 이 자유. 자유. 그래서 아까는 좀 정치적인 얘기 하잖아요. 또니까 음원 검열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시크릿 에이전트가 출동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재밌는 대사가 하나 나와요. 다양성인가? 미바 뭐였는데 이게 그 다양성이가 얼마나 나왔나? 프랑스 말이에요. 그 서장님께서 왜 피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대사가 하나 나와요. 그 다양성의 영원하라 했나? 뭐 그런 말을 이제 비꼬듯이 그 서장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해야 되고 우리는 자유로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응원. 여러분들이 저희 시크릿 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하여튼 오늘은 저희의 그 질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질문 해볼까요? 혹시 이 시간이 괜찮을까요? 저희가 오늘 소통을 하려고 소통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그 질문이 뭐야? 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질문을 왜 하겠어요? 저희 질문하셔도 저희가 답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겠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질문하고 싶으신 분 저기 있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냥 크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 영화에서 보나 하우스가 나오잖아요. 존나 뭐요? 어떤 거요? 보나의 집. 누나. 난민 맞다. 그런 의미나 난민이라는 막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난민에 대해서 되게 좀 난민이라는 말 자체에 되게 까칠하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는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안이 아니라서 왜그 난민이라는 말이 그 사람한테 거슬렸을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3번 봤잖아. 그러니까 도망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정치적으로 정부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 도망친 사람들이고, 근데 그걸 이제 대충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야 난민이라는 표현 쓰지 마, 우리 난민이 아니니까 라는 걸로 이제 설왕설래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 부하관지 망과 그거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둘 모두에게, 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래도 우리 난민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목표하는 건 똑같거든요. 내 존재를 다시 새기고 싶다. 세상에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쪽은 지금 날 누가 부르든지 간에 나는 김단지, 또 한쪽은 뭐 김단지라는 거 이제 쓰지 마. 약간 이런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세번 봐서 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 좋았습니다. 난민. 이게 해줘야죠. 이 시네필들만 하는 거. 다른 질문 지금 하시고. 괜히 질문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운이 좋게 마이크가 그 설탕 공장맨이 이제 흔적, 설탕. 네, 그분이 흔적을 하는 장면, 4천, 2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네. 비슷하게 그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위 관계가 다른 그 고용을 한 사람과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재고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격을 낮춰서.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 사실은 제일 위에 있는 그 고용을 했던 그 사람이 이 주인공 만두 씨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분도 혹시 그분이 처리를 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설탕맨이 그 전에도 나왔었단 말인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네. 문의를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전에 문의를 받았대요. 하청이 하청이죠. 그렇죠. 그 하청, 그 맨 처음 나온 하청맨은 되게 좀 떠들어버리잖아요. 똑같은 대사를 이용해서 그러네요.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네. 그 포인트 굉장하신데요? 그 생각은 제가 못해봤네요. 나도 설탕맨의 시선 뺏겨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 생각했던 그 양자 이상한 네. 그 부자 커플. 부자 커플. 그러니까 부자 킬러. 부자 킬러. 그것도 그것도 되게 멋지다. 그 두 번째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시해 버려요, 사실은. 심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힌트가 적은 거예요. 그 상황을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사실 그러려면 이게 조금 말이 되라면 저기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충분 준비 동작이라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힌트가 전혀 없고 그냥 컷을 넘겨버리니까 이 부인분께서 진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기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진짜 열받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여자친구가 처음 이제 아르만도랑 같이
여자친구? 그 뭐야 이빨 봐주는 분 있잖아. 아 여자. 이빨요. 이빨.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은 어떤 지금 이 나라의 썩은 부분과 이런 것들을 연관이 되는 너무 넘어갔어.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감독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꼬라지면 이 정도까지 이거 아닌가? 그런 건지 모르겠어. 아 근데 되게 날카롭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필 점수 5점 드릴게요. 다른 분 저쪽. 정말 렛츠고. 아 이게 참 시스템이 감사합니다. 좀 길어서 적어봤는데 저도 그 흥겨운 사람들 속에서 이제 흥겨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춤을 대충 추다가 이제 난민들의 집에서 이제 서로 마지막을 이제 축하해주는 씬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허키님이나 간지님이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셨다면은 이제 다들 난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내 이름은 이게 아니었는데 저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난 사실 이제 어디를 갈 거고 이걸 얘기하는데 허키님이랑 간지님이 그 상황이시면은 자신의 이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실 건지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시크릿 에이전트로서 이제 그냥 꼭꼭 숨기고 떠나실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 영화를 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 되게 사실 인상 깊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댄스 하시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춤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분 감정 상태가. 그렇죠? 어떤 되게 안 좋은 뉴스를 접한 다음에 그냥 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왜 댄스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그거 좀 멋있었어요. 그냥 뭔가를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있었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되게 설명하고 되게 씁쓸했어요. 씁쓸한데 그래도 카니발. 근데 그 춤이 그러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추긴 하세요. 되게 그 와중에서도. 그게 저는 되게 오히려 더 슬펐다는 느낌이 있었고 되게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졌습니다. 저는 춤을 강제로 췄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완전 강제로 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걸 추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바로 총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 우리 둘은 이 가명이었다는 걸 밝힐 거예요. 저는 안 밝힙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가명이라는 거. 저는 제 성격상 피가 나요. 저 분명히 말만 잘하고. 그런 이런 있어요. 그 주인공의 그 다른 얘기인데 이 주인공의 기질을 받는 장면 있잖아요. 아르만도 이랬는데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 진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김한지 이랬는데 안 돌아볼 자신 있어요. 척수 반사처럼. 그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고개가 요 정도까지 느낄 수 있다고. 바로 시작이. 보통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째요. 도망가죠. 하여튼 이게 질문에 답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해 주신 분들 좀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네. 성공하고 거대 권력이 저희에게 거대 권력을 종교를 요구하는 영화사의 탄압에 주문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지워지지 않으려면 저희는 이렇게 웃어줘야 되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 번만 해주시죠. 이렇게 둘이 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재밌네요. 재밌는데. 네. 아주 좋네요, 좋네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 40분. 나중에 누워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눕고 저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아, 이게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어떤 이런 느린 페이스에 진짜 감상을 할 만한 어떤 영화였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둘일 때도 있고 셋일 때도 있고 혼자일 때도 있고 하는데 계속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거. 즐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인데 재미를 주겠다. 열심히.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지구를 하겠다. 열심히 즐기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도 영화인입니다. 좋습니다. 영화인 듀오 네. 허강.